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주역문헌전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왕이라. 지악막작하고 충성 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내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9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젊으신 분들은 제 제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원래 오전 영상에 어제 또 미 휴장이어서 오전 영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본 영상은 진짜 아주 중요한 영상이다. 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영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중심에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네, 연말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쿠팡과 CJ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실업에 관한 겁니다. 미국엔. 먼저 이제 보실 게 임시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침체가 어떻게 왔냐? 2000년 때도 보면 최고점이 268만 건 있다가 내려오면서 침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한 2,400만 건이 붕괴가 되면서 침체 신호가 떴고요. 여기 리먼 때도 보시면 265만 건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대략 한 250만 건 근처에서 침체가 터졌고요. 요거는 이제 급작스러운 거죠. 팬데믹. 예, 그래서 이번에는 317만 건에서 있다가 계속 하향세입니다. 언제냐 날짜를 봤더니 2022년 3월 달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2022년부터 임시직이 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치를 향해 가고 있고 현재 246만 7만 건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요게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될 건데요. 네, 지금 아직 12월 거 안 나왔죠, 그죠? 1월 9일 날 이제 내년 초에 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추세죠.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터지고 있다는 거. 왜 안 터지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돈을 풀어서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임시직 요게 이렇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잠깐 좀 크게 좀 보시면 지금 얼마냐면 9월 달치거든요. 잠깐 좀 보시면 9월 달치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직 10월 달 거랑 11월 달 게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조금 늦습니다.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1990년대에 여기 보면 5.2에서 올라오면서 침체에 빠졌고요. 여기도 5.1, 5% 올라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8% 정도. 근데 현재 지금 5.6%니까 실질적으로 실업으로만 보면 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침체 지표. 맞죠? 예. 그런데 실제 이제 미국의 실업률, 발표되는 실업률을 보면 자, 11월 달에 4.6%로 올라왔거든요. 이건 10월 달 건 셧다운 이슈로. 네. 그러면 결국엔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리먼 때고요. 여기가 닷컴 때고 여기가 대보잡 사태 때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실업률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보고 판단하자. 우리는 조금 더 캘리포니아 실업률, 자, 그 다음에 임시직 실업률, 그죠? 이렇게 세 개를 보시고 거기다 플러스 쌈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쌈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침체 지표예요.
사무직 종사자 침체 경기 침체 지표 쌈놀이라는 건데 얘가 재밌게도 10년치를 보시면 2024년 자 언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냐면요. 2023년 이때부터 플러스로 됐다가 쭉 올라가다가 2024년 9월 달인가요? 네. 그죠? 8월 9월 달 있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0.43. 그래서 이게 침체 지표다. 올라오면 이때 이제 리먼 때도 보면 0.27 침체 때, 자 그다음에 닷컴 때 0.5, 대부잡 사태 때 0.57. 그죠? 항상 침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얘가 올라와요. 그죠? 이게 이제 실업 지표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1월 9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 들어서 7월 달부터 시작된 게 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침체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완전히 이제 주식 시장이고 자산 시장이고 다 빠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침체 지표에 대한 촉각을 좀 세우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얼마나 올라갈지. 그래서 실업률과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실업률과 그다음에 임시직에 대한 실업률. 요거만 놓고 보면 침체 이슈 맞아요. 확실해요. 제가 판단해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내로 이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강력한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연준 의장의 교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언제까지냐면 우리 파월 의장이 2026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교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초에 이제 후임자를 공식 발표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뭐 금리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교체 시기가 공교롭다는 얘기죠. 자, 침체와 맞물려서 그러면 침체가 온다. 금리를 내리겠죠. 그럼 어떤 이슈가 될까요? 네, 당연히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을 부양하려고 할 겁니다. 네, 실업률이 증가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먹히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970년대 아서 번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70년부터 78년까지 10대 연준 의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서 번즈의 망령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그죠?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정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아서번즈 당시에는 닉슨 대통령과 아서번즈, 지금은 트럼프와 뭐 둘 중에 누가 될지, 뭐 셋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준 의장이 합쳐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무서운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아서번즈의 실수와 그 다음에 닉슨의 실책이 누구를 통해서? 이분 있죠. 폴 볼커. 이분을 통해서 이게 지금 잠재워진 거죠. 자, 그래서 79년부터 87년까지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인플레이션을 제압했다는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볼커 룰이라는 거 있고요. 그래서 규제를 이분은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미국의 시장은 미국의 정책은 규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풀어지고 있어요. 돈을 아주 강력하게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먹혔는데 지금은 먹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지금 보시면 이때 돈을 엄청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죠. 이때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금리를 무식하게 올렸죠. 그러다가 지금 슬슬 금리 내리면서 자 잡히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지금 3%인데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앞으로
돈을 계속 풀 건데 당연히 뭐 올라가죠. 얘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푸니까. 그럼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1970년대 침체 이후에 닉슨이 왔어요. 자, 금리 내립니다. 다시 근데 물가가 들썩들썩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또 올립니다. 내리고요. 또 올립니다. 이렇게. 이런 완전히 지금 70년대와 지금 완전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상승하라, 상승하라, 상승하라.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얘가 지금 내려온 저 시기가 참 절묘한데요.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언제냐? 73년이에요. 여기 고점이 70년이고요. 자, 여기가 고점이 얼마예요? 23년이죠. 여기 25년입니다. 딱 3년 차 정도 나죠. 그러면서 얘를 또 이렇게 올라가는, 물가가 상승하는, 이게 CPI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면 이게 왜 무섭냐면, 만약에, 자, 침체 이슈와 함께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요. 그냥 이거 진짜 악소리도 못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계속 금리 내리라 하고 돈 풀라 하고 그렇게 지금 아주 그냥 하고 있죠. 거기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을 만들어서 70년대 상황과 똑같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뭘 보느냐? 침체는 확실해요. 이번에 빠지는 거는. 자, 금리 인하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함부로 못 푼다. 여기서 만약에 돈을 더 풀어버리면 이때 돈 풀어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돈 풀어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몇 년 만에? 1년 만에. 완전히 물가가 그냥 폭등을 했죠. 무시무시합니다. 여기하고 똑같아요. 폭등을 했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1973년부터 다시 물가가 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진짜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대비할 거는 두 개를 동시에 대비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침체고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면 자, 인플레이션과 침체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실물 금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공황급 붕괴가 올 수밖에 없다. 왜? 이 정도 급으로 돈을 풀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가고 침체가 온다. 이거는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게 2026년 말이 될지 2027년이 될지가 모르지만 엄청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목 놓아 부르짖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실물 금은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1g이든 반돈이든 한돈이든 은화 한입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닥치는 대로 모으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서민들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본 생활비 빼고 나머지 돈은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진짜 철저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고 각자 일 열심히 하시면서 돈도 벌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주는 침체 지표지만 임시지, 캘리포니아 우린 몇 가지를 봅니다. 그냥 실업률, 그 다음에 쌈률까지 신호는 떴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 교체와 맞물려서 아서번드냐 폴 볼커냐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앞으로 물가까지 걱정해야 되는 결코 소위 말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서민들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고 이런 지표를 통해서 가늠하시고요.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5개월 후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휴일 지나서 오전 시황은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로지 팩트, 차트만을 갖고 경제를 설명하는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